6월 21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와 수익을 드리고 싶은 이 선생입니다. 어느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수익표 공개와 함께 전일 대응했던 진입자리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 복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 시장 브리핑과 눈여겨볼 이슈 체크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일 수익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2번의 대응을 진행하였고요. 수익률은 91.7%를 달성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2번 중에 한 번 손실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도 항상 언제든 저를 따라오셔도 100%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귀 시간은 가질 건데요. 12번의 회차 중 9에서 10번 회차 두 번 진입을 연속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익 인증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복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입 자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색깔을 좀 나눠놨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9회차에서 1번 자리에서 매수 진입해서 2번 자리에서 수익 청산을 하였고 3번에서는 다시 매도 진입하여서 4번 자리에서 수익 청산한 사례입니다. 시간대는 저녁 9시 30분 전후로 이루어졌고요. 이 시간대는 미국 지표 발표가 있던 시간대입니다. 일단 1번 진입 근거부터 말씀드려보면 일단 지표 대응 전에 시작을 했고 3번은 이제 지표 대응 후에 이제 진입을 한 건수고요. 진입 근거부터 말씀드려보면 지표 대응 전에 일시적으로 눌림이 강하게 발생했었어요. 여기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이 눌린 자리인데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삼각형 깃발 모양으로 힘을 응축시키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표 발표 전에 들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일단 눌림목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큰 움직임 보이지 못하고 여기서 잡아두는 모습을 보였죠. 한마디로 이 매수로 끌어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매수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진입을 통해서 더욱더 매물을 확보했다는 그런 전망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건 주식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표 개장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지표 전에 보여줬던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려면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바로 보여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표 전에 만약에 뭐 매수든 매도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의 모멘텀을 좀 지표 전에 보여주었다면은 지표 이후에 바로 그쪽으로 상승하려면 왜냐면 올라가면서 쌓아 올린 매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뚫어내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강한 탄력이 나오지 않고 만약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지표가 딱 발표되자마자 조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막 눌림이 다시 나온다. 이러면 반대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 대응 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이제 지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바로 수익 청산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10회차 진입으로 넘어가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대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쭉 눌려서 이제 지지선 돌파까지 확인하였고 물론 저 상황 4번에서 이제 저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청산한 사례입니다. 그냥 정말 어렵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연속 수익을 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시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진입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 삼각형 수렴으로 이제 힘을 응축시키고 그리고 지표 전에 쭉 끌어올린 다음에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서 수익으로 끊고 바로 탈출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매도 진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선물 투자가 가장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양방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표, 개장 전 거래량과 꼬리 그리고 차트의 모양을 통해서 처음에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 차트를 만약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그대로 뒤집어 놨을 때는 바로 눌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차트는 그래요. 사실 위아래를 뒤집어 놔도 똑같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대로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물론 이 두 가지가 100% 맞아떨어지긴 어렵지만 분명 대응 성공 가능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실질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대로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이거 사실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주식도 되게 오래 했던 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보통 주식도 똑같아요. 재료가 모멘텀을 소실하는 순간 딱 그 포착점이 사실 우리는 이제 매도 타점이거든요. 이제 만약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풀어드리면은 뭐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영화 배급사죠. 근데 영화 배급사 전에는 뭐 대작이다, 완전 대박 기대감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주가가. 근데 막상 영화가 개봉되면서 재료가 소실되고 모멘텀 상실하면서 바로 내려앉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조금 있어요.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도 함께 수반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개봉 당일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주식이든 선물이든 어떤 곳에 갖다 놓더라도 지금같이 매물과 함께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는 과정, 힘을 응축시키는 과정은 대부분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시장 브리핑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혹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문의나 개인톡 또는 단체방을 통해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시장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시장 체크하고 오늘 대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최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연방준비들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CME 그룹이 따르면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의 25bp 인하 확률은 57.9%로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2월에는 또 두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44.2%로 높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부분적으로 일부 완화적 증거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으며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더 추가해보면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우려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60달러 상승한 82.1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혹시 제 시장 브리핑을 들으신 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유가는 모든 원자재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에 깔리는 게 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가는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본, 대만이 상승한 반면 중국, 홍콩은 하락하는 등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상승 속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의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 요인을 적용하면서 파나소닉, 도쿄 일렉트릭, 히타치, NEC, 소니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약세 속 자본 유출 우려가 확대된 점이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의회가 중국 기업에 대한 강경 조치가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미국의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퇴출당하거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눈여겨볼 이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월가 투자은행 스타펠은 엔디비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14달러에서 16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잡아온 것은 일단 엔디비아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1위를 탈환하면서 계속해서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앞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만약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엔디비아의 주가는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엔디비아의 주가가 전장 종가보다 22%가량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엔디비아는 전거래 뉴욕 증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디비아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도 연이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엔디비아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내어준다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나스닥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엔디비아 주가는 조금 더 눈에 많이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방송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좀 보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랐고요. 주말은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최선을 다하는 이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